요새 기업에서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예, 리더가 된다는 건 되게 축하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승진하는 케이스인데 조직에서 리더가 되시겠어요? 라고 하면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제가요?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저 리더 되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리더 포비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더들이 정말 힘들다. 근데 왜 힘들까? 사실 저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말 되게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너무나 애자일하게 돌아가니까 저의 과거의 경험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저 역시도 너무 매번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저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현업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리더들이 내가 답을 줘야 된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없던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더가 답을 줘야 된다고 하면 정말 부담스럽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업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베스트 솔루션,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리더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더십이지 이제는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다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코칭 리더십이 리더들이 리더가 되기를 두려워할 때 이 교육을 했을 때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저희한테 코칭 리더십에 대한 문의를 참 많이 하세요. 소통이 잘 안 된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되게 많다. 면담이 잘 안 된다. 피드백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MZ세대와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리더들도 MZ거든요. MZ들만의 소통이 안 되나요? 우리 부모님들 간도 소통이 안 되고 친구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대화를 해야 돼 라고 강의를 한다면 사실 요새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거에 다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거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인간에 대한 이해 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랑도 되게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나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타인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그때부터 타인과의 소통은 시작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후에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말의 패턴이 있을 테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나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달리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교육이 저는
코칭 리더십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코칭 그러면 되게 스킬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칭 그러면 마인드셋이야, 코칭에 실효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 이걸 이분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과 관계라고 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프레임, 인간에 대한 이해, 하지만 그것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되게 철학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코칭 리더십이지 않을까. 코칭 리더십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희랑 프로젝트를 하면 한 3, 4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데,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구성원들도 이 코칭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스마트한 구성원들은 금세 알아요. 그래서 리더 주도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슈가 있을 때 면담하고 싶어요, 혹은 저 원어는 하고 싶어요, 요청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물론 이직률이 낮아졌다 하는 게 코칭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환경, 다른 팩터들이 다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코칭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점점 이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코칭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그만큼 다이alogue, 대화를 하는 이 기회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양이 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양의 퀄리티도 되게 높아야 되겠죠. 내가 한번 대화했는데 정말 너무 꼰대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구성원들이 괴롭겠지만, 하지만 대화를 했는데 뭔가 하나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라고 경험을 하고 그 대화가 지속된다면 구성원들도 내가 리더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새롭게 발견했네, 이런 도움을 받았네 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현업에서 뭔가 성장 포인트를 가져가기도 되게 좋지 않을까. 코칭 리더십의 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많이 의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피드백 면담 해야 돼요, 피드백 면담 교육해 주세요,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피드백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빨리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평가 시즌이 오면 평가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요청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결과가 한번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건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fight or fly라 그래요. 그 결과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인간은 자연스럽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즉 전쟁터의 그 뇌 구조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면담을 하기에 앞서서 피드백 결과, 성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면담을 하자. 왜냐하면 리더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구성원들도 평가 결과 때문에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평가 전에 서로의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리더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했던 거는 평가를 하기 전에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좋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면담 가이드까지, 그리고 그들의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요런 레벨의 결과가 예측된다고 했을 적에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성장 포인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일어나면 어떤 교정을 해야 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피드백 면담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고객 컴플레인이 일어났을 때 평가를 위한 면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을 들여다보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달리 해볼 수 있는가, 이런 여지를 가지고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교육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대부분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컴플레인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이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쪽에서 준비했던 자료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내서 이제 면담을 하셔야 되는 그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면 그분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고객이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컴플레인을 하면 본인들도 감정이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지적질이거나 아니면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 직원들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리 해볼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찾아가는데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